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일자 이제 10월 11일 주간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과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기준일 보시면은 10월 5일, 그리고 밑에 거는 9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간 동향입니다. 자, 가격 지수 보시면은 2주간이었죠. 2주간 보합 상태로 가고 있고요. 변동률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경우 지지난주와 가격 지수는 동일하게 흘러갔고요. 변동률 같은 경우는 0.28에서 0.01%로 좀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옆쪽에 보시면은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 나오는데요. 자,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그리고 전국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보합 상태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자, 이쪽부터 보실게요. 자, 갭투자 깡통 전세 떼인 전세값 5년간 7,654억 원에 달한다. 자, 보시면은 전세 보증금 대신 갚고 회수를 못한 금액들인데요.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입 현재 미회수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합계가 2020년 9월 기준으로 7,654억 원에 달하는 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지급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된 전세보증금은 350억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갈수록 증가될 것이고요. 이게 위험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택 영끌 갭투자 급증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자, 보면 올해 6월에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투기 목적 영끌족들이 이제 갭 투자를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갭 투자 깡통 전세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사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 8월 476건에 달했는데 2020년 올해죠. 6월 기준으로 1491건이 증가가 됐어요. 한 1000건가량이 부풀려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자료들 보시면은 주요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300만 원가량이 아파트 매매가가 증가가 되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1억 7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30대 연령층에서 이제 매수에 참여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20, 30대의 매수로 참여, 이제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주택 전세가 변동률을 보시면은요, 5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전달 대비 반토막 났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권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자, 다음은 하늘도시 주요 아파트 단지 연간 시세 변화 및 전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대표 단지들을 가져왔어요. 스카이시티자이, 이편한세상 오션하임, 그리고 할라비발디, 힐스테이트, 그리고 센트럴 프로지오 자이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2019년 10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기준 1년간의 가격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시티자이 같은 경우 2019년 10월에 평균 시세가 3억 7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때 전세가가 뭐 1억 9천에서 2억 1천 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율은 56%에 머물렀었고요. 자,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가 기준이 4억 7천, 그리고 전세가가 3억 3천, 전세가율은 한 70%, 약 14%가 증가가 됐죠. 이편한세상 오션하임 같은 경우 3억 3천 5백에서 4억 3천까지 약 1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전세가는 작년 기준으로 1억 9천 정도가 시세였습니다. 전세가율은 56% 나오고요. 지금 현재 기준 3억 1천 정도의 전세 평균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현재 72%를 기록하고 있고,
자,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3억 2천, 10월 기준 4억 2천 시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역시 1억 8천에서 현재 시세 기준으로 3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율은 7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3억 초반대였죠. 전세가는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전세가율이 58%에서 지금 현재 73%까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도 곧 2년 차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자, 당시 때 분양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2천, 전세가가 그 당시 1억 8천, 1억 9천 정도 했었어요. 자, 전세가율은 59% 정도였고 현재 78%까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카이시티자이는 35평 기준, 이편한세상 오션하임은 33평 기준, 할라비발디는 38평, 푸르지오자이는 33평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보신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9월달 거래량이 10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8월은 마감이 됐고, 자, 지난주 영상에서는 39건에 머물렀던 거래량이 이번 주 와가지고 12건에 추가로 실거래가 떴습니다. 자, 보면은 단지별 강세를 보이는 랭킹 5, 1위는 여전히 우미린 1단지, 2위는 할라비발디, 3위는 한양수자인, 푸르지오자이와 신명 스카이뷰가 빠지고, 이편한세상 1차가 4위로 등극을 하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5위로 이제 꽁충 올라왔습니다. 자, 단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인 스카이시티자이. 자, 매매 60건 있고요. 전세 7건, 월세 6건. 그리고 최고가, 호가 기준인데, 여기 보시는 7억 5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평수 다를 수 있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 이제 호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랐습니다. 제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호가만 갖고 왔으니까 이보다 더 높은 금액도 매물은 있습니다. 매물은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랐어요. 자, 스카이시티자이 35평 기준으로 최고가 지금 5억 잡히고 있고요. 다 지금 데이터 갖고 오는 것들은 세안고 매매가 아니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로만 집계를 낸 겁니다. 자, 최저 기준은 4억 4천. 스카이시티자이 9월달 실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요, 금액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층이 4억 6천 5백, 4층이 4억 4천 9백에 거래된 거 있고요. 지금 현재 5억 5천 잡히는 건 43평이죠. 7층 매물이었는데 현재 시세보다 금매로 거래가 됐죠. 금매로 거래가 된 거고요. 8월달 역시 35평 기준으로 보면은 4억 6천, 그리고 4억 8천, 4억 6천 2백, 그리고 4억 6천 5백, 그리고 4억 7천, 요 정도가 이제 시세였었습니다. 근데 9월달 거래량을 보면 4억 7천 평균 시세보다는 좀 아래의 매물들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은 힐스테이트 단지입니다. 매매 77건 있고요. 전세 9건, 월세 1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단지 같은 경우도 5억 이상이 되는 5억 7천짜리도 있어요. 5억 이상 되는 매물들이 여러 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4억 6천 이상이 거래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가는 4억 6천, 최저가는 3억 6천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자, 힐스테이트의 이제 10월달, 9월달, 8월달 거래량을 보면요. 10월 5일날 13층 이제 4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 3억 9천 7백, 9월달 보시면은 4억짜리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4억 밑에인 3억 9천, 3억 9천 5백, 3억 6천, 3억 8천 3백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중후반대에 시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다음은 우미린 2단지입니다.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 매매 61건, 전세 12건, 월세 1건 이렇게 잡히고 있고, 매매 최고가는 4억 5천, 최저가는 3억 5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9월달 거래량 보면은 22층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3억 5천 7백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요. 8월달 같은 경우도 3억 5천, 그리고 6층이 3억 1천에 거래된 게 있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편한세상 오션하임이죠. 지금 매매가 74건, 전세 6건, 월세 7건, 그리고 최고가 잡히는 게 5억 잡히고 있고요. 이 이상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가능한 금액에서 최고가를 선정한 거고요. 최저는 4억 3천에서 4억 5천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달 거래량 보시면은요, 4층이 좀 저가로 거래가 됐어요. 3억 8천 5백, 그리고 15층 거래된 게 4억 2천.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4억 3천짜리가 4억 2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8월달 역시 33평만 볼게요. 자, 4억 3천,
그리고 4억 4,500 요 정도고 갈수록 9월달 와가지고 신고되는 금액들은 가격이 빠진 금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입니다. 매매가 88건, 전세가 12건, 월세 2건. 지금 현재 최고가 잡히는 게 3억 1천 탑층이죠. 그리고 최저가 2억 5,500. 우미린 1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신고가는 이렇게 별표 체크해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다가 별표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단지에 최고가가 찍혔다. 신고가가 찍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달 거래량만 갖고 와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8월달 거는 갖고 올 필요도 없겠죠. 자, 보면은 9월달 거래량 보면 평균이 2억 7,500, 7천, 2억 6,300, 2억 7,900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억 3,200, 2억 2,500 이거는 작은 평수입니다. 방 2개짜리 20평짜리 거래된 내역이에요. 지난 영상에 우미린 1단지를 굉장히 좋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미 1단지 거를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우미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특해서 그래요. 우미 1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던 단지들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가 찍히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으로서 좀 기특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한양수자인입니다. 지금 매매 99건, 전세 3건, 월세 14건. 자, 보시면 최고가 우미 1단지하고 동일하게 탑층 매물이죠. 3억 1천에 나와 있고 최저가로는 2억 3천 G타입 분리형 세대가 지금 최저가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들로만 추린 거예요. 자, 보시면 9월달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미 1단지보다는 신고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양 수준에서 11층 매물이 2억 7,400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수준인데 우미 1단지의 신고가에 대비해서 높지 않아서 일단은 마크는 안 드렸어요. 그래도 8월달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9월 넘어와서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거래 데이터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지금 매물 같은 경우 3억 천도 거래가 가능한 터울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한신더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더휴 같은 경우는 매매가 52건, 전세 8건, 월세 1건 잡히고 있고요. 최고가로 3억에서 3억 2천, 그리고 최저가가 2억 8천 잡히고 있습니다. 자, 9월달 거래량 보시면은 1층 테라스 매물이 2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방구석 TV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했던 매물이었습니다. 2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8월달 거래량을 보셔도 2억 4,500, 2억 6천, 2억 3,500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매매 69건, 전세 4건, 월세 2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최고가로는 2억 8천, 최저가로는 2억 2천 가격을 좀 내렸어요. 5층 매물인데 자, 보시면 신명 스카이뷰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억 6,500 29층 매물이었고요. 2억 6천에 영구 바다뷰가 나오는 이 매물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래한 거는 아니고 2억 6,500에 버금가는 매물이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이 이제 신고가가 찍힌 겁니다. 바다뷰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9월달 거래량을 봐도 2억 2천에서 2억 3천 수준이었고 자, 그 밑으로 보면은 2억 2천, 2억 4천 찍힌 것도 있죠. 신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 3억의 호가를 치고 있는 매물도 있어요. 하지만 신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억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최고가를 2억 8천으로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푸르지오자인데요. 자, 매매 81건, 전세 2건, 월세 1건, 월세 2건. 자, 최고가는 4억 5천 잡히고 있고요. 전면동이죠. 112동. 최저가 같은 경우는 108동에 3억 9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단집이 나오는 매물이에요. 자, 일단은 25평들은 자를게요. 33평형 거래된 거 보면은 자, 20층인데 너무 낮게 거래가 됐죠. 9월달 이거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3억 7,400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 8월달 4억 거래량이 하나 떴고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4억을 못 넘고 있는 실거래 데이터가 뜨고 있어요. 자, 다음은 최근 가장 핫하다고 말하는 할라비발디입니다. 와, 진짜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정말 놀래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할라비발디가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은 세대들이 증가되면서 중대형 평형대의 어떤 강세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동네가 영종하늘 도시였는데
지금 한라 비발디 이제 38평, 43평 거래량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한라 비발디입니다. 앞전에 저희 방구석 TV에서도 한라 비발디 펜트하우스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한라 비발디 그 입주자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리셔가지고 고맙다고 영상 너무 잘 찍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잘 찍혔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라 비발디 검색하셔가지고 펜트하우스 보시면은 저희 방구석 TV에서 촬영한 한라 비발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신고가 된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평형 신고가 11층인데 4억 4,800에 거래된 게 떴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4억 정도였거든요. 4억에서 4억 2천 요 사이였는데 와, 지금 11층인데 4억 4,800에 거래됐다라는 건 물론 뭐 전면동일 수도 있고요. 928동이나 뭐 929동 뭐 이런 매물들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최고가 보시면은요, 38평 929동 꼭 고층이 4억 9천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최저가 기준으로는 3억 9천에 저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한라 비발디 분들 축하드려요. 자, 다음은 동보 노빌리티입니다. 동보 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매매 21건, 전세 4건, 월세는 없고요. 자, 최고가 보시면은 4억 잡히고 있습니다. 동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최저가는 3억 2천 실거주 가능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1차입니다. 지금 현재 이편한 세상 1차가 랭킹 4위까지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왔는데 현재 거래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매매 37건, 전세 2건, 월세 3건 있는데요. 최고가 나와 있는 매물로 보시면 5억 정도, 그리고 최저가가 3억 9천 나오고 있습니다. 33평 기준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억 2천에 거래된 내역,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4억 3천에도 거래된 내역들이 있죠.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단지고 가격도 계속해서 4억 이상의 이제 오션하임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SK 1차, 2차 최근에 종합병원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내용들이 몇 개 나오면서 이편한 세상 1차에 대한 지금 현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의 장기 전망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편한 세상 1차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편한 세상 1차의 입지가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월 11일자 주간 브리핑을 다루어 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영종 하늘도시 관련된 단톡방에서 저희 방구석 TV를 하락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역 부동산이 하락을 부추기겠어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시고요. 저희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부분이지,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방구석 TV가 활발하게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영종국제도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입맛을 저희가 다 맞추겠어요, 그죠? 어차피 호가를 보시는 분들의 어떤 시선과 매수자 분들이 보는 시선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희 방구석 TV는 보다 더 객관적인 시장을 많은 분들에게 굳이 부동산 사무실 방문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여러 단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채널 구성을 한 것뿐이지, 하락론자거나 뭐 상승론자거나 이런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동정업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구석 TV를 여기 웬만한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시장도 좀 바뀌어 가야 되고, 너무 옛날 복덕방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뭐 상승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뭐 물론 부동산이라는 이런 직업군 자체가 무조건 가격 올라간다 그러고 한 건이라도 계약을 해야 돈을 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위험 리스크를 말씀드리거나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동산 말이 다르고 저쪽 부동산 말 다르고 각자 다 다르니까 저처럼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실제 호가로 나오고 있는 매물들이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꾸밈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많은 분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하락론자라니 뭐 이런 말들은 정말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 빠지는 소리들이고 단톡방에서 막 그런 거를 부추기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시장 상황이. 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심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간 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자, 감사합니다.